확실히 용산이 많습니다. 네. 용산은 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제가 재개발 강의를 지금 5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어디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80, 90%가 용산 아니면 한강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저도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결국 투자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원하니까. 예.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예. 뭐 아까 이따가 뭐 투자금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억대의 투자금도 들어가지만 예, 보통 들어갈 만한 곳들은 지금 한 4억 정도 있어야지만 용산 중에서도 이제 좀 급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용산 4억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싸서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용산 제가 잘 몰라서 네. 용산의 그 빌라 재개발 구역 기준으로는 A급지가 어디예요? A급지는 당연히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아. 네. 용산에서 1등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이제 1등은 네,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건 약간 국가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 빼고. 네. 네. 국가대표 빼고는 이제 위쪽에 용산 공원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네.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서후암동. 후암동. 네, 후암동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원효로. 원효로 3가 4가 효창공원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공원을 바탕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재개발지가. 다 있군요, 사방으로. 네, 맞습니다. 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용산은 재개발지가 너무 많죠. 네, 서계동, 청파동부터 해가지고요. 뭐 용문동, 네. 너무 넓어서 또 네, 많아서 맞습니다. 또 고민일 것 네. 같아요. 용산.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그거 같아요. 돈이 얼마 금액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용산 중에서도 어디가 더 나은지 구분하고 이 돈이면 어디가 더 낫다. 이거를 판단을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전에는 어떤 투자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네, 같은 마포의 재개발구에 같은 빌라를 사드렸어요. 2층은 저희 어머니, 3층은 저희 장모님. 다세대니까. 네, 맞습니다. 아. 세대가 다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소유주인데 2층, 3층 이제 이웃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빌라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4억이었고 전세가 이제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전세라는 레버지를 놓기 때문에 2억 5천의 투자금만 들어가고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입주권이 주어지거든요. 2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마포 그 지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마포 다른 재개발 지역은 투자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4년 전에. 그러면은 후레이님이 보실 때는 한 곳은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한 곳은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네. 3억 5천짜리가 비싸니까 더 좋겠지라는 생각도 분명 드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로 재개발에 접근하죠. 비싼 게 좋은 거다. 근데 아파트면 그렇죠. 아파트면은 대장 아파트가 있고 부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부대장 아파트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 부대장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를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네. 그렇죠? 근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역전할 수가 있어요. 돈을. 그래서 4년 전에는 2억 5천, 3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이 투자한 그 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하려면은 4억 초중반이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어휴. 그때 당시에는 2억 중반이 들어갔지만 근데 3억 5천 들어갔던 그 구역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왜 역전된 거죠? 이곳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려면은 면적 대비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노후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재개발의 조건을 갖췄는지 그걸부터 판단을 하고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재개발지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재개발에 순탄하게 가는 가능성이 낮은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곳은 3억 5천이고 여기는 2억 5천이지만 걸어서 15분 거리다 보니까 입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2억 5천짜리가 더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투자를 하고 이제 저희 장모님도 투자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억 5천짜리 빌라는 그 재개발 요건도 다 갖췄고 네, 갖췄고 입지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2019년도 산 빌라라서 신축급 빌라. 네, 그래서 어머니 것도 장모님 것도 제가 빌라 두 개를 같이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세탁기 고장 났다고 해서 한번 연락이 와서 5만 원, 10만 원 이거밖에 지금까지 뭐 돈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야, 재개발 투자를 이렇게 편하게도 할 수 있군요. 네, 근데 많은 편하다는 사람들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정보 홍수화 시대가 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재개발하면은 썩은 빌라, 빨간 벽돌. 네, 빨간 벽돌,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빌라는 무조건 빨간 벽돌,
네,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투자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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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를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몇 개를 비교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백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럼 이 금액이면은 어디가 더 저평가가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또 몸빵 하시려는 분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몸빵하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 네. 신축급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3월 달에도 제 수강생분 한 분 이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빌라를 같이 가봐드린 적이 있는데, 그 빌라도 실제로 2019년도 빌라였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70년대 빌라. 같은 재개발 구역 아닌데. 70년대 조금 빡세다. 네, 빡셉니다. 네, 그런 걸 사면 안 됩니다. 권리 산정일 이전에 신축급 빌라면 갭 차이가 클 텐데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갭 투자보다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나머지 투자는 다 이제 재개발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뭐 보유세, 재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재산세라고 그래봐야 뭐 몇십만 원? 굉장히 작게 나오는, 보유를 여러 개 하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신축급 빌라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도 더 높거든요. 구축 빌라, 빨간벽돌 빌라보다. 그래서 이제 갭 차이가 어느 정도 같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질문 주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랑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갭 투자를 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고서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점 뭐 입주 물량 파악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게 본인이 성향에 맞다고 하면은 뭐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도 좋고, 저처럼 한 번 투자를 해놓고 뭐 5년 이상, 5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느끼고 한 번 투자를 해놓고 저는 그냥 할 일 하는 거죠. 이거에 더 관심도 없어요. 단톡방에서 맨날 싸우고 하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5년 투자해놓고 한 번 묵혀놓고 내 할 일 하고,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급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좀 괜찮으셨습니까? 왜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21년도에 하락장이 오면서, 급락장이 겪으면서 뭐 부동산 강의도 다 안 되고, 강사들도 안 되고, 뭐 전업 투자자들도 조회수도 안 나와. 네,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문이 나올 줄 알고 뭘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뭘 등기부등본. 등기입니다? 네, 제 계약한 거랑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제 실제로 제 이름이 이제 우은재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등기부등본이고. 저보다 형입니다. 86년 1월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한번 직접 보여드려서 네. 내가 이렇게 투자를 남들보다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갖고 왔고요. 또 요즘에 유튜브에서는 좀 약간 가짜가 많잖아요. 인증 네. 막 하라고 그러고. 네, 인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다 보시면은 제 명의를 갖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어떤 순서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실시간에 보니까 개인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주시면은, 그죠? 서울특별시, 이제 광진구잖아요. 자양동. 네, 자양동. 이제 이런 빌라인데, 제가 21년도 4월 1일 날 이제 매수를 했다고 나오죠. 네. 그럼 보시면은 매매 가격을 뒤에 보시면은, 제가 매매 가격이 얼마에 나오죠? 4억 7천. 네, 맞습니다.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이제 2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이 번지수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를 해보시면은, 제가 산 빌라의 크기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나와 있냐면 9억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지가 21년도잖아요. 그러네요. 네, 21년도면은 남들은 막 하락장을 겪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2억 투자했는데 지금 5억이 넘게 올랐는데, 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이거 분양계약서예요? 신축 빌라입니다. 공부를 해보고 이거 입주권 네, 나오는구나.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 신축 빌라인데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전세를 처음에는 매매가 4억 7천, 전세가 2억 7천 맞췄는데 작년 4월 달에 전세입자를 새로 맞췄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올려받았어요. 2억 8천. 투자 금액이 지금은 1억 9천.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 이제 이름이랑 다 주소랑 나와 있죠. 와, 신축 빌라야. 네. 와, 신기하다. 근데도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지금 3년 만에 5억 이상의 시세 상승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야, 신기하네. 네. 그래서 또 하락장 때 또 한 거 없었어요? 재밌다 이거. 네, 하락장 때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제 영등포에 있는 제 상가인데요. 네. 제가 상가를 2개를 갖고 있어요. 네. 상가를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 19년도에 투자를 했네요. 19년도에 투자를 했고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장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이거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매매 가격이 이제 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현금 2억 그리고 대출 2억을 받아서 4억짜리 상가를 샀고 이 상가는 지금 한 7, 8억 정도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 끼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이 아니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것들. 네, 이런 거 하나씩 끼워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주택수가 많은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네. 가장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거 있습니다. 아까 지지난달아 했다고 한 거. 이거를 할 줄 알았으면 순서를 정해오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같은 빌라. 네, 그때 했던 거. 네. 야, 네. 그러네요. 네. 네, 같은 빌라. 야, 보시면은 후레이님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딴 데 가면 인증을 못 받으니까요. 왜 못 받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갖고 가서 한다는 게 조금. 우린 적폐라 다 봐야 돼.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 제가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아는 동네입니까?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재개발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등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취득세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첫 신축 분양 빌라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매매가를 산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85% 취득세 감면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제 법인으로도 갖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더라도 취득세가 12%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 이렇게 작은 거 원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 들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가지만 아파트가 될 것들 이런 거는 취득세 4.6%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임대사업자도 있고 좀 법인도 있고 선호하는 물건 스타일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각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 빌라가 뭐 네. 좀 일괄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좀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네. 빌라가 있으세요? 저는 빌라를 살 때 서울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전 대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단지라고 하면 그 대단지 아파트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대단지의 가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은 바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1,500세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사우나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빵도 구워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 점심도 뭐 뷔페식 9,000원, 뭐 저녁은 10,000원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단지가 관리비 면에서도 절약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에서 재개발로 대단지가 될 땅들이 되게 희소해요. 앞으로. 지금 아파트로 봤을 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재개발 베이스로 봤을 때 대단지로 될 서울에서 희소한 땅들이 굉장히 희소하다 보니까 이런 땅의 가치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대단지를 보는 건데 대단지 기준을 볼 때 5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5만 제곱미터라면 한 아파트 한 1,000세대 대충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좀 대단지를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네. 면적으로는. 네. 그럼 시기는요? 어떤 시기에 들어가는 걸 좀? 저는 재개발의 이제 모든 단계를 다 해봤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사전 동의서를 걷는 단계도 해봤고, 뭐 조합 설명가도 해봤고, 마지막 단계도 해봤고, 입주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 투자금에 따라서 어느 단계가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돈을 수익률을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서울의 초기 단계에 희소성 있는 그런 입지에 서울 중심부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데 재개발 투자는 그렇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권리 산정일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권리 산정일 전에 들어오는 빌라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무조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같은 돈이면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나는 솔직히 재개발 공부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수요가 더 아파트보다는 적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으면은 안전하면서 이 금액이 있다고 하면 좀 저평가 된 곳,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 같은 거일 텐데 그 두 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했던 거를 좀 더 빠르게 해준다는 사업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한다는 사업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베이스는 하나는 기본적인 대단지, 하나는 나홀로를 합쳐놓은 대단지, 네, 이런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해서 제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들의 가격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는데 가격이 어떨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후레이님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아타운에 선정됐는데도 서울에 있는 투자금이 3천, 5천인 데가 많아요. 그게 싸죠. 모아타운에 선정된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외곽 모아타운 선정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모아타운에서 가격이 오른 곳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입지가 최상급입니다. 강남에서 모아타운 선정된 곳, 용산에서 선정된 곳, 한강변에서 선정된 곳, 이런 곳들은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가기 때문에 네, 이런 곳들은 보셔도 되는데, 모아타운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같아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재건축을 먼저 볼 것 같거든요. 예, 싹 다 밀고 하는 게 더 깔끔하니까.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 리모델링 느낌이고 재건축은 약간 신소통합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소통합이 있는데 왜 굳이 모아타운을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돈이 모자른데 그거는 자기 시야가 좁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2천만 원, 제가 이것도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렸지만은 7,800만 원으로 뭐 지난달 등기받은 거, 네,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으로도 뭐 서울에서 신소통합을 준비하는 곳들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